네, 저희 이제 뭐 공시 따라잡기 연결을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네. 앞서 또 테슬라 이야기 기자와 내용을 주고받았잖아요. 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심각해요. 예. 제가 중국의 소비자를 하더라도 네. 저런 식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저만큼이나 가격을 떨어뜨린다면은 저라도 그 가서 항의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는 이제 대리점이 없으니까 그 홈페이지에 가격을 딱 바로 맞아요. 이제 게시를 네. 하게 되는데 네. 이러면 몇 달 차이로 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수개월 만에 20% 넘게 가격 인하한 셈이니까 화가 어쨌거나 나죠. 예.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예.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과연 전기차 제조 회사에 불과한 기업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네. 진정 있느냐. 예. 그것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향후 주가도 크게 그 판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인하로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조금 이미지가 예. 떨어지죠. 갑자기 저 아울렛 매장에 나온 명품? 그런 이미지가 될까 봐 좀 우려가 그렇죠.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네. 계속해서 테슬라 이야기는 저희가 또 장중에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시 따라잡기 오늘 강성현 대표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강세 업종 또 테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국내 증시를 이끌었었던 강세 업종으로 보면요, 은행의 연이은 상승이 눈에 띕니다. 보통 은행 업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지난 3거래일 동안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과 함께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환원 정책 확대 요구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이제 신한금융이 먼저 자본 비율을 12%대로 유지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금융지주의 배당 확대로 이제 이번에는 좀 그 은행주의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업종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난 한 주 동안에만 그 신한지주가 15%,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16% 이렇게 넘는 상승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가 상승은 건설업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작년 시장 하락과 부동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계속 이제 하락했었던 건설업종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새해부터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GS건설을 중심으로 DLENC, 현대건설 등이 5% 넘는 상승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소형업종도 강세가 나왔는데요. 인공지능 GPT의 개발사죠. 이제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하나로 약 36조 원에 가깝다게 이제 그 정도로 산정이 되면서 일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최근 AI 관련주로 부각받았었던 솔트룩스나 인공인간 사업을 영위하는 마인지렉 같은 종목들이 테마성 수급이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한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 그 스테이션 앱을 공개하면서 스마트홈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장마감 후 공시 한번 살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장에 영향 줄 만한 것들이 좀 있었나요? 네, 몇 가지 주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HTC 현대산업개발과 HSD 엔진 두 기업에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오스테 임플란트는 1억 손배소 피소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0년 사업 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이제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삼부토건의 영업 정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이슈는 아무래도 LG전자의 그 실적 보고인데요. 장 마감 이후에 잠정 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그 경기 둔화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 가까이 급감하였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주력 사업인 TV나 가전에서 부진했고요. 환율 급락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물류비 증가 등 복합적인 영향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 80조 원을 넘은 점과 LG전자의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 그 전장 사업의 VS 사업본부가 그 10년 만에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는 점은 향후 성장 기대감이 지속된다 볼 수 있겠고요. 실적 악영향의 주 원인 중 하나인 물류비 부담 역시 1분기부터는 개선 가능성이 크게 보는 만큼 올해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 마감 이후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그 1.1%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외 중요 이슈를 보게 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과제의 빠른 실행과 대응을 위해서 디지털 전략팀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 때문에 그 일부 데이터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조금 시간을 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뭐 공시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업종 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오늘장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근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말에 나왔었던 그 뭐 언론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만큼 시장의 실적 우려감에 대해서는 악재 소멸로 보는 게 시장에서 보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가에 프리미엄 요소를 줄 수 있는 그 성장 요소로 전장사업부가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게 일단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적 악화의 원인이었던 물류비나 원재료의 가격 등이 이제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보이므로 그 하반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현재 시장은 좀 급할 게 없는 시장이라 생각돼요. 그리고 LG전자도 급할 게 없는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역배열의 전저점인 만큼 그 악재 해소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급격한 실적 악화에 따른 경계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욕심에 따른 접근은 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HSD 그 현대산업개발이나 HSD 엔진의 수주 공시는 주가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횡령 매입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리 알기는 좀 힘든 부분인 만큼 부시주 접근들을 좀 자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네, 오늘 밸류앤그로스 강성현 대표였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